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오늘 바이오 종목들 진짜 아주 지옥 같은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화이자의 그 경구용 치료제가 사실 이 정도로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이슈인가를 생각해 보면 이미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나왔을 때 한번 시장이 또 빠졌었고 그랬는데 비슷한 그 느낌의 이제 반복되는 두 번째 나오는 느낌의 또다시 시장이 급락. 이렇게 빠질 거라고 생각 못 했거든요. 뭐 약간의 충격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왜냐면 지난번 머크가 아니고 이제 이번에 처음 나온 거면은 또 몰라도 한번 나왔고 주말에 이 파이자의 이제 경구용 치료제가 그 내년 1분기 안에 우리나라 들어온다는 뭐 얘기가 기사가 나왔죠.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제약 바이오들이 급락을 했고 특히 대형주들 위주로 대형 바이오 종목들 위주로 많이 빠졌습니다. 뭐 많이 빠졌습니다. 정말 많이 빠졌고요. 셀트리온의 경우는 또 이제 그 레키노나가 오늘부터 11일까지 열리는 그 유럽 의약품청의 이제 어 회의에서 이제 안건으로 다뤄지는 그런 소식이 또 오늘 그 유럽 의약품청 홈페이지에 또 게시가 됐더라고요. 오늘 11월 8일자로 게시가 됐는데 11일까지 그 이제 진행되는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소식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 어떤 소식이든 전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호재인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 먹는 알약을 특히 중증 환자로 이 진행되는 것을 확률을 뭐 50%까지 낮추는 지난번에 머크는 부작용이 많았기 때문에 좀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약간 머크의 알약은 그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라기보다는 그냥 처음 나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이랬다면 화이자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이 시장에 풀렸을 때 레키노나주의 시장에서의 어떤 지위, 그 다음에 어떤 그 점유율,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점점 걱정되는 구간으로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시장에서는 11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직도 합병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도 불안 요소로 삼고 있는 것 같고, 이래저래 그 주주들을 좀 힘들게 하는 그런 하루였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그렇지만 또 분명히 이제 저점 부근에서 매수를 할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또 들기 때문에 계속 놓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저도 이제 장 초반에 깜짝 놀라가지고 이 비중을 왕창 줄였다가 심지어 장중에 뭐 다 팔았다가 또 다시 사는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글쎄요 이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 흐름은 지금은 진짜 어떻게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구간이고 나올 악재가 더 있을까 와 이렇게까지 빠진 상태에서 나올 악재가 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장 막판에는 조금 올랐어요. 아주 그 마지막에는 조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제약이 약간 빠지면서 끝나긴 했지만 장중에 최저점에서 비교해 보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정도 구간에서는 또 이제 저도 오늘 샀듯이 뭐 비중을 왕창 실어서 사기는 좀 부담스럽다면 조금씩 나눠서 사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바이오 섹터가 다 같이 무너지는 날에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비중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나서 어, 장 막판에 이제 바닥을 막 잡은 다음에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또 조금 매수를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머리를 계속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하루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유럽 의약품청 소식과 또 이제
여러 가지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들 그리고 뭐 차트 분석과 이런 것들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가 502 종목이 올랐고 351 종목이 빠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이는데 지수는 0.31%가 빠졌습니다. 어, 대형주들이 좀 많이 안 좋았다는 그런 신호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739종목이 올랐고 628종목이 빠졌습니다. 0.11% 올랐습니다. 코스피는 개인만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전반적인 강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 호재, 그러니까 화이자의 그 알약이죠. 이게 이제 바이오 종목들에는 악재였지만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의약품 업종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또 원화 강세 등의 이유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폭이 축소되면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했다. 그런 멘트 달렸고 업종 보시면 의약품이 마이너스 5.7, 의료 정밀 마이너스 4.2 엄청 빠졌습니다. 지수가 5.7%씩 빠졌다는 거는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다는 거죠. 외국인이 의약품에서 1,300억 원어치 제일 많이 팔았다는 것도 나와 있고요.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강세에도 불구하고 하락 출발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강보합 마감을 했다는 분석 나왔고 디지털 컨텐츠, 오락문화 이런 쪽이 또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일 동향 보면 장 초반에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관 주도의 매수세가 회복하며 0.11% 강보합 마감했다. 코스닥은 이렇게 됐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그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좋았고 대형주들의 흐름이 안 좋았고 코스닥은 엔터, 코스피는 바이오가 하락했고 코스닥은 엔터 쪽이 좋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주는 거의 다 파란색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이 빨간불을 켰고 기아와 KB금융이 이제 조금 올랐죠. 0. 몇 %니까. 빠진 종목은 삼바가 4%대, 셀트리온이 5%대. 그리고 이 뒤쪽에 이제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0% 넘게 빠졌죠. 그리고 코스닥 보면은 2위부터 6위까지가 다 올라갔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6%대 하락을 하면서 에코프로비엠과 시가총액 격차가 이제 1조 원 차이로 좁혀졌습니다. 뭐 이런 분위기라고 하면 에코프로비엠이 시가총액 1위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도 뭐 머지않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HLB도 6%대, 셀트리온 제약도 거의 6%, 시젠도 한 5% 이렇게 크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의약품 상승 종목을 보면요. 코스피 의약품, 제일약품이 6%대 올랐을 뿐, 뭐 나머지 별로 이렇게 크게 오른 종목이 없고요. 그리고 빠진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14.2% 굉장히 많이 빠졌고, 신풍제약과 우선주가 7%, 8%대 이렇게 빠졌습니다. 팜젠사이언스가 6.25%, 그리고 셀트리온이 다섯 번째로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종목은 오른 종목이 뭐 기껏해야 셀바이오텍, KPX 생명과학, 한스바이오메드, 메타바이오메드 네 종목이 3%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한국 BNC가 16%, 유바이오로직스가 11%, NK맥스, 네이처셀, 국전약품, 엔지킴 생명과학이 7%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289억 원이 늘었고요. 코스피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매도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고 또 코스닥의 SFA 반도체와 아이큐어 두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SK바이오사이언스, NC소프트, 셀트리온, SKI 테크놀로지, 두산중공업이 많았고요. 코스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카카오게임즈, LNF, 펄러비스, 위메이드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은 코스피의 롯데하이마트, 현대제철, CJ 대한통운, 포스코케미칼, 아모레퍼시픽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유진테크, 포스코 ICT, 유비커스홀딩스, 파크시스템스, 에코마케팅의 순이었습니다. 오늘 기사들 보면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소식에 바이오주 휘청,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빠졌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어, 뭐 기사 내용 보면은 이 파이자 때문에 오늘 다 무너졌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음, 이제 합병 관련된 그 기사가 오늘 좀 그 심층 분석, 심도 있는 분석을 한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상장하는 그러니까 이 저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과 제약의 이 3사의 그 합병 관련된 이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시장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면서 이미 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미 3사 합병을 위한 때를 놓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주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킨큐어의 합병 자체가 반대하는 주주들의 이제 그 의해서 무산이 된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을 발동을 하면 이거를 사야 되는 그런 자금이 필요한데 굉장히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은 셀트리온의 경우에는 이게 쉽지 않다는 그런 이제 분석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합병이 이번 합병의 이제 핵심인데 두 회사가 합병할 경우에는 이제 내부 거래 그러니까 셀트리온은 만드는 족족 헬스케어에다 밀어내고 있고 헬스케어는 팔지 못하면서 지금 재고로 쌓으면서도 셀트리온의 매출을 계속 올려주는 구조인데 이걸 합쳐버리면 결국에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그 의약품을 그 헬스케어에다 밀어내지 못하고 이제 실제 판매로 이어져야 되는데 못 팔게 되면 지금처럼 헬스케어가 못 팔게 되면 그러면 셀트리온 통합 셀트리온 그룹 전체의 매출 하락과 재고 급증과 뭐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조삼모사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지금은 셀트리온의 실적으로는 보이지 않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 자산 속에 숨어 있는 그런 구조라면 앞으로는 그게 매출 자체가 그냥 하락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좀 꺼려질 수 있다. 지금 기업의 가치가 하락해 있는 상태에서는 꺼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거기다가 이제 헬스케어의 그 매출, 판매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성장률 둔화가 눈에 띄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기업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니까 고성장이 앞으로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굳이 합병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다면은 주주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바이오시밀러 사업 자체가 너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레드오션으로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구간이다. 그리고 레키로나가 글로벌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실적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이제 이런 당연히 이제 그래서 앞으로 3사 합병을 한 뒤에 어떻게 그 성장을 하겠다 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이제 유화책들을 써야죠. 뭐 배당이라든가 또는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주들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반대해버리면 합병이 무산되고 주가는 더 떨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합병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불안 요소다 이런 얘기고요. 오늘 이제 그 유럽 의약품청 EMA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어 11월 8일자로 이렇게 5개가 몇 개죠? 일곱 개구나. 7개 그 새로운 소식이 7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처음 이제 8월 그러니까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유럽 의약품청에 이제 이게 이제 사람한테 적용하는 그런 약품을 이제 다루는 그런 위원회 커미티인데요. 여기에서 다룰 이제 아젠다가 11월 8일자 오늘자에 첫 번째로 딱 올라왔어요. 이게 8일부터 11일까지 이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아젠다 여기 이제 밑줄이 그어져 있고 이걸 눌러 보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어 것들 중에 안건들 중에
3-1-4, 3.1.4 파트를 딱 보면 이제 레그담비맙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 치료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제 의사 결정 자체가 이제 이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거라는 게 이제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이 CHMP라고 하는 이제 인간의 인체에 적용할 그런 새로운 의약품들, 그 그러니까 의약품을 다루는 그 위원회에서 평가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약들, 이 약들의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밑으로 쭉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밑으로 쭉 내려보면 105번의 레그담비맙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리스트는 이제 승인이 딱 나오면 이 리스트에서 사라집니다. 승인 받았기 때문에, 시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절이 돼도 어, 그 승인 불가 판정을 받아도 여기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 유럽의약품청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그 약들의 리스트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러니까 11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이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이 이제 날 거라는, 지금 현재 이 아젠다로 다루고, 의제로 다루고 있다는, 이제 다룰 거라는 그런 소식이 오늘 이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안에 어떤 결과든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텐데, 이제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일 거냐. 물론 셀트리온 그룹의 입장에서는 승인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좋고, 승인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고, 또 이미 이제 세계 각국의 어떤 나라들과 좀 물밑 접촉을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어떤 기사들도 좀 나왔었죠. 근데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갖고 있는 장점은 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가 비슷하다는 거죠. 비싼 약들보다. 그러니까 좀 더 예산을 덜 쓰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중증 환자로 진행되는 그 비율을 낮추고 사망률을 낮추는 그런 효과를 노릴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워낙 이제 간편한 어떤 약들, 지금 오늘 화이자도 그렇고 이 경구용 치료제와 주사제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이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고 지금 시판이 되는, 그 우리나라도 내년 초에 이제 들여온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셀트리온의 이 레키로나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했던 것만큼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은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에는 이거를 예상을 하고 막 그 비중을 늘려가지고 엄청난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르는 거 확인하고 사자, 또는 내리는 거 확인하고 빼자, 그렇게 대응하는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은 어, 일단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도 좀 금물일 것 같고요. 그렇다고 또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좀 지켜보자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오늘 시장 상황을 보면요, 지금 셀트리온 수급 보면 너무 안 좋아요. 오늘 개인만 40만 주 넘게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33만 주를 던졌는데요. 최근 한 달 동안 10만 주 넘게 판 적이 없었는데, 외국인이 오늘 33만 주나 팔았습니다. 기관도 10만 주 팔았는데, 오늘 뭐 개인만 40만 주 넘게 샀으니까 지금 한 달 누적 순매수가 75만 주인데, 오늘 하루 40만 주.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개인만 41만 주 샀고요. 외국인이 21만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매수가 좀 이어지다가 오늘 던져서 좀 걱정됩니다. 그리고 제약도 개인만 3만 4천 주를 샀고 외국인이 2만 주 던졌는데요. 뭐 제약은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아요. 물론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근데 어, 셀트리온 삼형제 오늘 수급은 정말 많이 빠졌고 안 좋고,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 이거 해결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아니면 엄청난 호재가 나오든가.
시간에 보면은 셀트리온 0.51% 1000원이 빠진 19만 6천원 20만 원대가 이제 깨졌습니다. 그리고 어, 시간에도 19만 6천원까지 1000원이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도 0.13% 100원이 빠진 7만 9,7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제약 0.54% 600원이 빠진 11만 10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요. 오늘 최저가 다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왔죠. 최저가를 깨고 올라왔는데 저 셀트리온은 20만 원을 회복하지 못했고 19만 3,500원보다는 올라오면서 끝났지만 2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끝났다. 그러니까 막판에 밀어 올리긴 했지만 힘이 뭐 있진 않았다. 그냥 기계적인 거예요. 반발 매수 너무 빠졌다는. 그리고 내일 좀 지켜보자는 뭐 그런 정도예요. 헬스케어도 오늘 저점을 깼다가 이제 올라왔죠. 79,800원까지 왔는데 그러나 저도 8만 원 정도까지는 이제 가놓고 마무리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너무 약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제약도 비슷합니다. 제약도 오늘 11만 원이 깨졌다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11만 1000, 뭐 시간에까지 하면 11만 1000원 정도. 지금 내일 당장 더 빠지면 이제 저점 더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되게 약한 흐름이라는 것을 뭐 일봉에서 바로 볼 수 있고요. 오랫동안 횡보하면서 이제 위로 올릴까 아래로 내릴까를 계속 이 480일선을 타면서 가다가 급락한 이후에 다시 올라가다가 이 481선 자체가 이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급락이 나왔다. 뭐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진짜 더 빠지기 너무 어려워. 이게 지금 정도 수준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빠졌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 바이오 섹터 자체가 다 빠졌고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 14% 넘게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이해될 만한 시장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 바이오가 너무 약한데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시장에 빨리 뭐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렇게 빠지기만 하는 그런 장이 펼쳐지면 너무 안 좋아요. 바이오 섹터 자체가 그냥 회복이 어려울 정도, 회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구간입니다. 셀트리온은 막판에 올리다가 이제 살짝 빠졌죠. 근데 어쨌든 길게 횡보하다가 좀 올려놓은 상태로 빠졌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도 전부 다 오전에 10시 반쯤에 10시 한 20 몇 분쯤에 저점을 찍고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와르르 무너진 다음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다가 막판에 조금 올려놓은 상태. 제약도 마찬가지. 그 셀트리온하고 제약이 60 분봉이죠. 60분 그 이평선, 60분 이평선에 걸쳐놓은 상태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헬스케어는 약간의 여유를 좀 둔 상태입니다. 뭐 크게 의미는 없어요. 너무 지금 무너져 버렸고요. 그동안에 뭐 잘 가다가 무너진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아니라 지금 셀트리온은 무너지다가 또 무너지는 그냥 기껏해야 8,900원 정도에서 그 반발 어떤 상승 이런 것들이 며칠 나오다가 찔끔찔끔 나오다가 한 방에 다 빼버리고 무너지는 그때 지난번에 10월 29일 날 무너질 때도 뺐다가 다시 사서 약간 수익권에 있다가 올 하루에 다 무너졌는데 그런데 다시 오늘 또 이제 시초가에서 빼고 다시 장 막판에 78,9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한 상태로만 보면은 수익인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계속 팔면서 손실을 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한다고 해도 계속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런 정도 가격대, 7만 원대 가격대까지 보게 될 줄은 진짜 생각도 못 했는데, 야,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질 때는 그냥 본능적으로 회피하면서 비중을 확 줄이고, 반등해서 올라갈 때는 조금 비중을 늘리고, 이런 분위기로 이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또 정답도 아닌 게, 어, 오늘처럼 이렇게 한 방에 왕창 빼버리면 며칠 기껏해야 뭐 한 5% 정도 수익이 한 6% 정도 수익이 나다가 오늘 하루에 다 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런 종목을 아예 안 봐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죠. 이 셀트리온이 그래서 애증의 종목이라고 하고, 저도 계속 정말 짜증이 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또 오늘도 이걸 결국 사서 들고 있게 되니, 이게 정말 그 애증의 종목이라고밖에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셀트리온과 인연을 맺고 있는 중인데, 야, 진짜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진짜 분위기가 무너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번 주에 EMA 그 유럽 의약품청에 또 그 승인 여부가 다뤄진다고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빨리 3분기 실적 좀 털어버리고, 또 새로운 그 선수가, 새로운 그 바이오시밀러들이 막 하나씩 하나씩 또 등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슬기롭게 이 난국을 헤쳐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합병 얘기가 시장에 지금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은 합병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난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그 주주들이 이제 요구했던 그 사항이 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뭐 분기 배당이라든가, 뭐 배당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금 맨날 쌓아놓고 안 풀고 주식만 잔뜩 늘려놓고 유통 주식만 뭐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은 자사주 매입이 사실 가장 그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좀 그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좀 회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뭐 셀트리온 그룹의 진짜 성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 어떤 헌신 같은, 진짜 뭐 헌신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이건 내가 투자의 영역이니까. 근데 어쨌든 정말 열렬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 건 분명하니까, 회사가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주들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일 바로 그 셀트리온 20만 원대, 헬스케어 8만 원대 다 올라가서 어, 바닥을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런 가격대, 이 진짜 너무 이해 안 되는 그런 가격대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위기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그 어떤 좋은 흐름으로 바뀐다 싶을 때는 또 매수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오늘 개인들이 매수한 지점은 글쎄요, 이게 바로 반등하면은 아주 좋은 자리가 됐을 것 같지만, 보통 이런 수급 상황에서는 곧바로 반등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또 오늘 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79,800원이라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어색한 그런 숫자고, 또 셀트리온의 앞에 붙어 있는 1이라는 숫자가 너무 어색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는 기술적으로라도 반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